자, 여러분들 이어서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있죠. 순학점급여 부채 재척증 요소가 순학점급여 부채라는 말이 요거잖아요. 요거잖아, 그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요거잖아요. 학점급여 채무, 요건 어떻게 구해요? 이런 보험 수리적 위험의 이직률이랄지 뭐 이자율, 할인율 같은 걸 다 감안해가지고 현가를 구하잖아요. 요기 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요것도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도 뭐야? 그저 여러 가지 수익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금액이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있는 줄 알았더니 120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변동 전의 금액을 뭡니까? 그죠? 요것들이 재측정되어 가지고 변화되는 요소가 3개잖아요. 이걸 어떻게 측정할, 그 차이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비용 처리할 거냐, 그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꼭 알아주세요. 여기 한 문제를 낸다면, 여기 나와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근무한 원가랄지, 이거 빼놓은 요 재측정 요소 말고는 전부 다 뭐야? 하여튼 요걸 빼놓고는 다 전부 다 단기에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확정급여 제도에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건 요 3가지. 보험 수리적 여기, 그죠? 사회적립자산의 수익, 자산,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에 대한 변동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고, 나머지는요. 과거 원가, 하여튼 이걸 뺀 나머지는 무조건 다 단기 원가로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여기서도 제가 많이 추려가지고 대표적인 한두 문제 냈지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기출문제 매번 뭐야? 이 부분이 체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걷기를 모아봐라. 이렇게. 자, 확정급여 제도의 회계처리에서 단기 근무원가랄지 뭐죠? 과거 근무원가, 정산을 위한 손익 등등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에 다 그죠? 원가로 처리하고 단기 손익으로 다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보험 수리적 손익이랄지, 그죠? 사회적립자산의 뭐 수익, 그죠? 제가 여러 가지 자산 인식의 상환 효과 이런 변동은요. 당연히 그죠? 재측정 요소니까 뭐가 기타 포괄 되겠습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기여제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매년 뭐야, 퇴직금을 정산해 줬다라고 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고급여, 뭐 이런 게 있고, 기타, 좋아, 넘어가고, 이거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있죠. 우리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뭡니까? 이 순확정급여 채무를 어떻게 표시하냐, 이거죠. 그래서 확정금융채무에 뭡니까? 현재 가치 있죠.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률, 이진율, 할인율 같은 거 있죠. 다 고려한 현가 있잖아요. 요거의 현가는 요거다. 요만큼인데 사회 적립되었다. 요거는 예치되어 가지고 요거는 밖에서 줄 수 있다. 그럼 요거는 뭐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만 원이 되어 있지만 외부에 그죠? 예치된 공정가치는 8만 원이 있으니까 실제 너가 줘야 될 순확정급여 채무. 그죠? 확정급여 채무는 62만 되겠습니까? 별거 아니고 빼면 돼요, 2개. 여기서 차감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를 뭐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차감해서 표시하니까 뭐 어렵지 않게 60이다. 솔직히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개된 기출이다 보니까 요새는 앞에 있는 있죠. 그런 위주로 재측정 요소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것도 재측정에 관한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종업원에 있죠. 퇴직급여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옳은 것은 자, 김부장, 차장, 과장, 사장. 요새는 회사에 가면 차장이 있나요? 차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있는데도 그러면 요새는 계장이라는 데는 있어요? 계장이라는 직급은 없어요, 요새? 은행 같은 데서는 쓰는 은행에는 좀 쓰고. 주임은 있어요? 주임도 은행 같은 은행만 쓰고? 제가 회사 다닐 때 계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리할 때 계장이 있었잖아요. 계장이 양씨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자, 김 부장 볼게요. 여기 보니까 옳은 것은 기여제도잖아요. 기여하면은 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여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가 뭡니까? 추가 납부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확정 급여를 얘기하는 거지 기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확정 급여래요. 그럼 회사가 책임지고 있죠.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금액이 적어지면 추가 불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기여금을 불입함으로써 모든 의무가 종결합니까? 이거 기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지금 안 맞잖아요. 확정급여인데 뭐 기여 이렇게 하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자, 박 과장, 확정금의 채무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임금상준율, 할인율 들은 뭐예요? 가정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뭡니까? 그것도 반영해서 그죠?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죠. 근데 관계없이 전기와 똑같은 값을 적용한다. 이거 말도 안 되고 얘기고. 그 다음에 그죠? 정사원이 뭐예요?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성의 재측정 요소. 그죠? 그 차이 나는 재측정의 금액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대요. 사원이 최고 똑똑하네요.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다음 중 이 종업원의 퇴직급여 회계 처리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이것도 비슷하나? 이건 뭐 똑같은 문제구나. 아닌가? 지금 같은 문제구나. 그죠? 옳은 것은 했을 때. 그죠? 지금 같은 애요. 그죠? 답은. 지금 왜 했지? 재측정은 기타 같은 문제구나? 여기 두 개가 들어있지? 이렇게 바꿨구나. 그죠? 요 지문은 그대로 뭐야? 그죠? 4개로 샵 바꾸고 뭐야? 똑같이 내고, 이름만, 그죠? 사원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다면 그 차이 내구나. 그럼 많이 본 지문이다. 요거는 김 과장에게, 그죠? 똑같은 문제죠. 이 정도 수준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한번, 요거는 조금 다르게 한번 봐야 돼요. 이 3일은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 급여를 지급하고, 일시불 급여는요, 종업원이 퇴직 전 최종 임금의 1%의 건속연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이 종업원의 연간 임금은 1차연도에 10,000원이고, 향후 7%씩 복리를 상승시킨다. 계속 복리, 매년 거기에 복리이식 있지. 7% 올리고 또 7% 올리고,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하며, 그러면 현가의 할인율은 뭐예요? 10%다. 만약 요거의 현재 가치를, 그죠? 확정급여 채무로 있죠. 우리가 추정해야 되니까 할인율이 10% 가져간다. 종업원은 5년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 이 보험 수리적 가정 및 기타 추가적인 조정사항이 없다. 일 경우에 다음 중 매년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뭘까요? 단기의 근무원가를 계속 올려주니까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얘는. 그러면 이자 원가도 뭐예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 나머지 이자율, 할인율 같은 것도 전부 다 반영하죠. 그 금액에 해서 연동하는 거니까 이것도 올라가고. 확정금의 현재 가치도 뭐야? 자꾸 올라가서 계속 평가를 하니까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 정답은 뭐야? 모두 세 개가 전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안에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 패턴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제하고 오셔가지고 한 10문제나 12문제 정도 있잖아요. 또 해서 이렇게 올라가 좀 모르는 거는 뭐야? 체크를 했다가 다시 볼 거 그 전날 뭐야? 한번 쭉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물론 일주일 전에는 뭐야? 100씩 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좀 봐야 될 거 매일 하루에 120문제 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제가 볼 때 현실적인 방안 아니냐, 그죠? 아니, 매일 공부하고, 그죠? 일주일 동안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환경을 제가 제어를 못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어레인지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실 때 내가 지금 봐도 충분히 이해되는 거 있죠? 그건 안 봐도 돼요, 솔직히. 내가 충분히 이해되는 거. 살짝 체크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고 다시 지금 듣긴 들었는데 개념은 알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별표를 해놨다가 다시 보셔야 되죠. 그것만 줄여도 얼마나 뭐야. 나중에 그저 수월하게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학습이 결국은요, 누적이 되어서 합격을 부른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성비가 좋은, 앞으로는 가성비가 좋아요. 저번 시간에 뭐 자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는 뭐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뭐 2시간, 2개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가성비가 좀 좋은 편이에요. 좀 재밌는 파트예요. 몇 개만 알면. 그래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뭐 원가 같은 느낌 들어요. 그냥 어렵지도 않고 그냥, 아, 어렵지 않다는 건 좀 아니다. 어려울 수도 있죠. 처음 보는 사람. 저희가 주식 기준 보상이 뭔지 한번 취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주식 기준 보상은 스톡 옵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에 스타트업 같은 거 할 때 뭐예요? 그죠? 현금 급여를 많이 못 주니까 우수한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요, 옵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급여는 많이 못 주는데, 내가 나중에 같이 열심히 일해서 상장하게 되면, 그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든, 아니면 그 금액을 뭐예요? 시가 공정가치에 비해 가지고 차익 같은 게 있다면 그거를, 그죠? 급여로 주는. 이런 계약에 따라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죠? 그런 우수한 인력을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 기준에서의 느낌은, 논점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3년을 일했다 가정해 볼게요. 3년을 일해야지 스톡 옵션을 준다 하면 3년이 바로 있죠. 요건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주식 보상 비용이 발생되는 요건이 뭐죠? 3년이니까 3년이 지나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3년이 된다고 하면은 3년 동안에 나눠서 비용이 뭔가를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근무를 3년 동안 했으니까 이때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톡 옵션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추정해서 뭐야? 이 사람이 3년 동안에 그죠? 근무했을 때 발생한 거니까 그때 나누어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요거를 어떻게 잡는지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있죠. 주식 결제요. 주식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싼 가격에. 그래서 내가 3년 일해. 오케이, 지났어. 그러면 내가 한 주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럼 얘 입장에는요. 상장을 했다 가정할게요. 시가가 10만 원이면 당장이 뭐예요? 내가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만 주가 있다면 10,000주를 해서 그 차익을 실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10,000원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회사의 주가가 8,000원이다.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회면에 심심찮게 카카오 같은 데 있죠. 초기에 그 멤버한테 스톡 옵션을 줘서 행사해가지고, 그죠? 뭐 엄청나게 뭐 몇백을 벌었다는 둥, 뭐 그런, 모험을 좀 하세요. 자, 그렇게 지금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결제형하고 현금 결제형이 두 개잖아요. 그죠? 시험은 뭐예요? 요거 하나 내고 요거 하나.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 결제형은 그저 이론적인 걸 많이 내고요. 이 현금 결제형은요, 계산 문제를 꼭 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계약에 따른 수익을 배웠잖아요. 누적 진행률을 가지고 누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인식한 걸 뺀 나머지를 인식한 거 있죠. 그 메커니즘하고 똑같아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장기공사의 누적 진행률과 비슷한 개념이다. 프로세스와 동일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옵션의 가치 몇 개를 스톡 옵션을 1,000개 부여한다면 그 1,000개 하나당의 공정 가치를 측정해야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공정 가치 변동을 얘는 뭐야? 한 번만 측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부여일 현재 한 번만 측정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옵션의 가치가 변하더라도 그걸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얘는 뭐예요? 기말날에 이 옵션의 가치가 변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사 대금이 뭐예요? 3억 원 정도 원가가 들 줄 알았는데 3억 6천원 들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거를 매 기말 뭐예요? 그 옵션의 가치를 재측정하는 거예요. 재측정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중간에 내가 생각했던 작년의 가치랑 올해 다르니까 일단은 누적으로 뭐예요? 그죠? 땡겨놓고 뭐야? 이제까지 전기의 인식한 걸 빼야지 순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그죠? 이 주식 보상 비용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는 뭐야? 공정 가치를 한 번만 측정해서 인식하는 거고. 얘는 매기말 변화되는 금액을 가지고 재측정하는 거.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중간에 있죠. 기대 권리 소멸률이라 하는데, 뭐 10명 중에서 3년 일해야 되는데 2명은 퇴사했다면 2명한테는 안 줘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3년 일하면 1000주씩 줄게. 근데 10명 중한테 다 줬는데 3명이 뭐예요? 2명이 3년도 일하고 퇴직해버리면 걔한테는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8명한테만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대 권리 소멸률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률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결국은 이 주식 결제형은 한 번만 측정하니까 정액법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얘가 소멸이 안 됐다면 부혈의 공정가치를 한 번만 해서 하니까 뭐예요? 3년에 하면 3으로 나누게 되니까 정액법과 똑같은 거죠. 이 금액이 600만 원이다 할게요. 600만 원이다. 그 600이면 여기서 부혈 한 번만 측정되니까 그 금액이 3년을 내가 일해야지만 600을 벌 수, 그죠? 600에 대한 차익이 예상이 된다면 그걸 누적 진행이 3년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에 나눠가지고 n분의 1 하면 정액법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그냥 재경관리사가 별로 뭡니까? 문제 푸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주식을 사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얘는 뭐야? 여기는 그저 현금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뭐야? 보상해서 그냥 주식 보상 비용 있죠? 이렇게 비용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배분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죠?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봐야 되는데, 일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그 옵션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만 적정. 얘는요, 매기말 뭡니까? 다시 적정. 요것만 할 줄 알고 한번 더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주식 기준 보상의 회계 처리 중에서 주식 결제형부터 먼저 할게요. 주식 결제형은 주식으로 있죠. 우리가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이 기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분 상품을 주식으로 준 지분 상품을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얘가 1빼기 기대 권리 소멸률인데, 만약에 시험에서 얘가 기대 권리 소멸률이 제시하지 않으면요, 그럼 100% 그죠? 실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추정 권리 상실 비율에 나오죠.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추정 권리 상실 비율이 나오죠. 그러면 뭐야? 80%밖에는 뭐야?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또 보게 될 거예요. 기대 권리 소멸률인데, 만약에 이렇게 볼 때 기대 권리 소멸률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면 뭐야? 뭐 20%, 10%, 30% 이런 게 없잖아요. 없다는 말은 여기를 뭐예요? 그러니까 제로다, 100% 다 실현된다고 보시고 풀어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여기 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식기준 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이 재화 또는 용적은 그 재화나 용적을 제공받는 인식하고요. 여기서 여기 중요해요. 가득 기간 동안에 기간별로 배분한다. 가득 기간 동안에 기간별로 배분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3년을 일해야지만이 이 옵션을 받는다라면 뭐야? 그 3년을 일했기 때문에 그저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을 3년 동안에 나눠서 배분해야 된다.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돈은 나중에 주더라도 지금 당장 발생주에 따라 비용은 뭐야? 단기에 발생했으니까 그죠? 가득 기간으로 나눠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부여일의 공정 가치는 한 번만 측정한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 주식 기준 보상 기준의 회계 처리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거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주식 선택권의 형사로 신주가 발행한 경우에 그죠?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발주로 제한한다. 이 맞는데 일단 뭐 좋아요. 잘 몰라도 돼요. 자, 지금 보니까 가득 기간 중에 회계견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은 단기말 인식할 누적 보상 원가에서 정기말까지 인식한 뭐야? 항상 누적이잖아요. 누적으로 해서 뭡니까? 빼는 형태로 한다. 자, 이걸 잘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은 종업원에게 제공받는 용역 보상 원가는 부여일 현재 뭡니까? 부여일 현재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라는 말은 지분 상품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결제형이잖아요.
주식 결정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라 했는데 부여일 이후잖아요, 이후. 부여하고 그 다음 이후에 있죠. 변동이 있으면 이걸 반영해서 측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지분 상품이란 말은 결국은 주식으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란 말이 뭐야? 그죠? 요거 공정가치,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식 결정은 그 이후에 가액이 변동된 걸 인식하지 않는 거잖아요. 한 번만 현재 한 번만 부여하고 그걸 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여일 이후에 뭡니까? 변동된 거를 반영해서 측정한다가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 점을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여를 한 번만 측정한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개념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안 할게요. 그냥 이거 안 하고 요거 가지고 바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은 1월 1일 한 명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한 명, 스톡옵션을 한 명한테 줘버리면 이 사람이 뭐야? 퇴사하고 안 하고에 따라 뭐, 그죠? 기대 권리 소멸률이 없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500명한테 주식 결제, 그죠? 선택권을 100개를씩 부여한 거예요. 500만한테 이렇게. 되겠죠? 500명이 아마 인사국가에 해봐서 아마 상위 안에 500명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한테는 우수한 사원이니까 스톡옵션 100개를 줄게. 그리고 대신에 여기가 뭐죠? 조건이. 3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해줘야 돼. 그 3년 동안에 일 안 하면 뭐야? 이걸 안 줄 거야. 이거잖아. 그죠? 근데 그 50명, 500명 중에서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뭐야? 요거예요. 추정 권리 상실 비율인 거예요. 추정해 보니까 한 20% 정도는 일반적으로 퇴사할 거다. 그죠? 그러니까 500명 중에 400명 정도가 뭐야? 아마 그저 남아가지고 이거 추정인데 그거는 추정이니까 나중에 실제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3년 동안이죠. 업무적으로 3년입니다. 그럼 3년 동안에 그걸 나눠가지고 인식해야 된다. 행사 금액은 600원이고 권리 부여일 주식가액은 뭐야? 500원. 이건 몰라도 돼요. 그래서 여기 부여일 현재는 얼마입니까? 여기 중요하죠.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가 150원이잖아요. 그죠? 여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부여한다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잖아요. 지분 상품의 그 수량은 어떻게 되냐면 500개잖아, 500개. 500명한테 200개씩, 100개씩 준다. 그래서 500명한테 200개씩 준다. 아, 100개네. 왜 이렇게 해서. 100개면 5만 개잖아요. 그죠? 그럼 지분 상품이 5만 개 되는 거죠. 이거 주는 거잖아요. 곱하기 1 빼기 권리 상실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매번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근데 여기 보세요. 추정 권리 상실 비율과 실제 권리 상실 비율이 일치한다는 말은 이게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요 소멸률은 상실 비율은 매번 측정해서 여기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뭐예요? 20%인데 그 변함이 없다 이거잖아요. 뭐 이거 곱하기 뭐 3분의 1 되겠습니까? 3년 동안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죠? 아,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있죠.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여기? 이거는 뭐야? 변화해야 안 돼요. 고정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다.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안 변합니다. 우리 주식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딱, 그죠? 이후에 공정가치가 보세요. 1차 전적이 지나니까 150원이었고, 뒤에 뭐 180원, 200원 막 변하잖아요. 변하더라도 이 가치를 뭔가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로지 뭐야? 요 하나만 딱 픽스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이니까 3분의 1이 뭐예요? 이게 X 1년도고, 그죠? X 2년도, X 3년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랑 같으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으니까 150원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150원 다 똑같고요. 150원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이제 3분의 2 해서 뭡니까? 이제까지 했던 금액 있죠. 요 금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여기 또 200만 원 빼고 또 구하고 3분의 3에서 뭡니까? 또 누적으로 보면 400만 원이거든요. 아, 여기 200만 원이라고.
또 400만 빼니까 막 200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얘는 한 분만 여기 딱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기대 권리 상실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금액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다 2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하단에 보시면 지금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그죠? 150원 해서 1 빼기 20을 여기 뭐예요? 3분의 1에서 200이고 3분의 2에서 뭡니까? 400인데 200을 빼니까 200이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얘만 변하지 않는다라면 뭐예요? 주식결제형은 정액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금액을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바르지 않는 거, 엑셀 리미트 올바르지 않는 거.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 얘는 뜬구름 없는 거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X 4년도에 뭐예요? 주식 보상 비용이 없지. 지가 3년 동안에 일했기 때문에 발생한 시점이 3년이니까 3년 동안의 비용을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도 맞는 거죠, 그죠? 이거 왜 틀린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밖에는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결제형은 한 번만 부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서 내용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험은요, 계산 문제는 바로 차액 보상인 현금 결제형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결제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